국민 라디오 웅이와 히라의 정오를 부탁해. 네, 안녕하세요. 웅입니다. 안녕하세요. 히라랍니다. 네. 오늘 실시간 검색어를 뜨겁게 달궜던 교수 신문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 어떤 건지 아세요? 몰라요. 모르시죠? 네. 혼용무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혼용무도. 네. 와, 어려운 말인데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시죠? 너무 어려워요. 저도 어려웠는데요.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무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를 가리키는 혼군과 용군을 함께 이르는 혼용과 네. 세상이 어지러워 도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음을 묘사한 논어, 이 천하무도 속 무도를 합친 표현입니다. 네, 그냥 세상이 온통 어지럽다는 얘기네요. 한마디로 어질어질. 어질어질이네요. 근데 사자성어로. 역시 교수님들은 이렇게 쉬운 말 잘 안 쓰세요. 네, 어렵습니다. 혼용무도를 추천한 이승환 고려대 교수의 말에 의하면요. 네. 연초에 우리 중동호흡기 증후군, 낙타 때문에 고생 많았죠? 낙타고기 안 먹지 먹어요. 말라고 그때 많이 선전했는데. 네, 그랬었죠. 네. 그리고 또 중반에는 청와대가 여당 원내대표에 대해 사퇴 압력을 넣은 적도 있었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후반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까지 이렇게 어질어질 했습니다. 어질어질하네요. 정말. 네, 바로 이 혼용무도인데요. 이열치열, 뜨거울 때는 더 뜨겁게, 추울 때는 더 춥게. 그러면 어지러울 때는 어떻게 하죠? 어지러울 때는 더 어지럽게 흔들어 버릴까요? 그럴까요? 12월 21일 월요일 철사가 부릅니다. 흔들어 주세요. 새로운 만남은 뻔하고 이제는 혼자가 편하고 외로울 뿐이고 흔들어주세요. 흔들어주세요. 님이 사랑하는 님이 남이 돼버리고 흔들어주세요. baby 밤새도록 외로운 사람들하고도 여기 외로운 사람들도 여기 정보를 빠빠비야 부탁해 빠빠비야 웅이와 히랄라의 정보를 부탁해 빠빠비야 정보를 빠빠비야 부탁해 빠빠비야 웅이와 히랄라의 정보를 부탁해 빠빠비야 정보를 부탁해 빠빠비야 정보를 부탁해 후! 여러분을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똑똑 상식을 부탁해. 1부는 잡상식이죠.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생활 속 다양한 잡상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부는 원상식이죠. 하나만 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부는 몰상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민폐녀, 민폐남 외톨이로 등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1부 잡상식부터 가볼게요. 고고! 네, 오늘 1부 잡상식입니다. 오늘은 8문제 준비했어요. 8문제요? 2문제가 빠졌네요. 네. 그렇지만 아주 문제 어려워요? 아주 성의껏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럼 지금까지 성의가 없었나요, 이 문제는? 네. 네, 1번 문제 가겠습니다. 잘 네. 들으셔야 돼요. 네. 히랄라 씨, 화나면은 폭식, 폭음 이런 거 하세요? 저는
화가 굳이 안 나도 농담이고요. 그런 거 없죠. 아, 화나면은 막 폭식. 또 남자들은 포금, 술 많이 먹고 맞아요. 이렇게 화를 풀잖아요. 네, 푸는 사람 그렇죠. 네. 많잖아요. 네. 이 화날 때 폭식, 포금이 화 푸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OX인가요? 네. 잠깐만. X. 도움이 안 된다고요? 무슨 다시 한번 도움이요? 그러니까 화를 푸는데. 정신적인 네, 정신적인 게. 도움. 오! 땡. 왜요? 정신적인 도움은 될 수도 있겠네. 이게 무슨 말이죠? 근데 제 생각에는 네. 도움이 결과적으로 길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도움이 안 돼요. 사실 이 두 방법, 폭식이나 포금 모두 오히려 화를 부추깁니다. 부추겨요? 네, 화를 부추켜요. 부추? 바로 당분 때문인데요. 네. 당분이 체내에 흡수되면은 혈당치가 오르고요. 이를 놓고 이 대뇌, 뇌가요, 스트레스 때문에 간장에서 글리코겐을 방출하는 것으로 착각을 한대요, 뇌가. 간장이요? 네, 간장에서. 제가 아는 그거 아니죠. 많이 짜요. 네, 어쨌든 스트레스 받을 때 폭식, 포금 이거 도움이 안 되고요. 오히려 백해무익한 행동이라고 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저는 잡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자라. 네, 잡니다. 폭잠은 어때요? 폭잠. 폭잠. 네. 폭잠. 근데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9시간 이상 자면 수명 단축된다고 그러던데요. 뭐든지 적당히 폭잠도 해야 안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적당히 해라. 네, 이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어른들 이런 말 하죠. 히랄라 씨도 이런 말 했나요? 뭔데요? 나 젊었을 때 사날 밤새는 거 이런 것쯤은 끄떡 없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많이 했죠. 젊었을 때는 뭐 사나흘 이런 거 밤새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저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인간은 잠 안 자고 5일 이상 버틸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요? 아니면 거의 반 죽음 상태다? 죽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버틸 수 있냐 없냐요. 버틸 수 있냐, 5일 없냐. 이상 인간이 버틸 수 있냐 잠 안 자고. 잠 안 자고요? 네. 저는 5를 선택하겠습니다. 왜냐면 인류는 훌륭합니다. 땡. 없습니다. 네. 네. 정말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 육군이 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실험을 했대요. 근데 결과는 최대 3일이었대요. 잠 안 자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이요. 그리고 위약계에서도 인간이 잠 안 자고 버티는 시간 3, 4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3, 4일 지나면 깨꼬닥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버티는 거죠. 사람은 못 버팁니다. 한국에서 2004년도에 잠 안 자고 영화 보기 대회를 했대요. 2014년도에? 2004년도. 2004년도에? 잠 안 자고 영화 보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저도 어디서 뉴스에서 본 것 같긴 누가 한데요. 이겼어요? 이게 기네스 대회였는데요. 이민이라는 분이 59시간 4분 기록해서 기네스에 올랐대요. 59시간 4분. 그분 한국 사람이신가요? 네네. 이민 안 가셨어요? 이민 안 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3일도 못 버틴 거죠. 와, 대단하십니다. 네.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로마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법을 지켜라. 그거 아니에요. 네, 땡. 네, 땡. 로마 속담에 미녀를 얻으려면 아. 함께 권투를 보라.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연인을 차지하려면 번지 점프를 타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연인을 차지하려면 번지 점프요?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 정답입니다. 네. 예, 드디어 맞췄네요. 네, 드디어 맞췄네요. 그 이유는요. 네. 번지 점프를 하면서 죽음을 한번 느끼지 않을까. 또 이상한 데로 가시. 아니에요? 왜 연인을 차지하는데 죽음을 느낍니까? 죽음을 느끼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네. 이미 2판 4판 됐고 내가 얘 차지해야겠다. 이런 용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죽음 앞에서? 네. 그것도 그럴듯하네요. 생활 심리학자 더튼과 아론, 더튼 앤 아론이죠. 구름다리로 실험을 했대요. 이거 되게 유명한 실험이라고 해요. 높은 곳에서 공포감이 고조되었을 때 그 두근거림과 빨라지는 맥박이 이상형의 이성을 만났을 때와 비슷하다고 해요. 그럼 이번 크리스마스 때 솔로이신 분들 번지 점프 하시면 좋겠네요. 네, 제가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성과 함께 높은 곳에 함께 서 있으면은 이 공포감 때문에 두근거리는 게 착각하는구나. 네, 이게 이성 때문인 걸로 착각하게 된다고 해요. 남몰래 짝사랑하는 이성이 있으신 분 번지 점프
강추. 함께 타는 거 권합니다. 언제쯤 부회사에서 나오셨는데. 네, 4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거 문제 바로 드릴게요. 네? 남자도 유방암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5, 4. 안 걸립니다. X. 땡. 유방암 환자의 1%가 남자 환자래요. 어머. 네. 그 남성 유방암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유선 비대증 때문인데요. 유선이요? 네. 주로 52세에서 그 63세로 여성보다 다소 높은 나이에 걸린다고 합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웅씨. 네, 5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미용실 다니시죠? 히랄라 씨. 네, 그렇죠. 네, 이발소 안 다니시죠? 네, 그럴걸요? 네. 미용실에서 이렇게 머리 감겨주잖아요. 네. 네, 머리 감겨줄 때 고개를 이렇게 목 아파요. 네, 뒤로 젖혀서 네. 감겨주잖아요. 목도 아프고. 네. 이게 좀 이상하게 생각 안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근데 저 그거 알아요. 뭐요? 그렇게 감아야 돼요, 원래. 이게 문제인데? 그래요? 네, 문제 그럼 낼게요. 네. 미용실에서 고개를 뒤로 젖혀서 머리를 감겨주는 이유는 이 머리 두피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다. 아니다. 두피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다? 네. 오! 땡! 아신다며요. 그러니까 제 말은요. 네. 그러니까 뒤로 감는 이유가 네. 앞으로 하면 그 샴푸나 이런 것들이 얼굴에 닿잖아요. 네. 안 좋으니까 그 뒤로 감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X로 하셔야죠. 그럼 두피 X로 상태. 해. X 다시 리플레이. 네.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X? X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답입니다. 그 이유는요, 여성의 화장 때문이라고 해요. 화장이 지워지는 걸 방지하려고 고안해낸 자세라고 해요. 왜 이렇게 숙여서 감으면 이 샴푸가 이마 이런 데로 묻잖아요. 거품 묻고 그러면 화장 지워지잖아요. 네. 그러면 손님, 기분 안 좋아. 기분 안 좋아. 기분 안 좋아. 네, 6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할인점에 가보면 길거리 막 돌아다녀 보면 초저가 세일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보셨죠? 초저가 세일, 땡처리, 땡처리. 네. I know. 네, 보셨죠? 네. 이거 믿지는 장사일까요? 아니면 안 믿지는 장사일까요? 당연히 장사에는 믿지는 거 없습니다. X. 안 믿지는 장사입니다. 땡. 틀렸습니다. 믿지는 장사입니다. 에이, 네, 땡처리 항공사에서 나오셨어요? 믿지는 장사예요. 실제로 손해를 보면서 파는 상품이라고 해요. 정말요? 네, 이것만 팔면 손해 봅니다. 근데 왜 팔아요? 전문 용어로 믹스 머천다이징이라는 마케팅 전략인데요. 믹스 머천다이징. 네, 믹스 머천다이징. 그러니까 이익률이 높은 상품과 이런 그 손해 보는 물건을 함께 진열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게는 싸다라는 인식을 네, 소비자에게 심어주는 그런 마케팅 전략인 거죠. 그런 것도 있구나. 네, 이익률이 높은 상품 하나만 팔려도 이 그 초저가 세일에서 손해 보는 거 한 방에 다 만회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거는 그냥 준다 이런 개념이구나. 네, 그렇죠. 마트 가도 요즘 다 이래요. 싼 거 같은데 결국 보면은 같이 사잖아요. 그 물건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네. 네, 7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벌써 7번 문제예요? 네. 이제부터 2문제밖에 안 남았으니까 잘 맞추셔야 돼요. 지금 성적이 이미 좀 약간 포기해요, 지금. 안 됩니다. 안 포기하지 돼요? 마세요. 오케이. 네. 비행기 타보신 적 있나요? 네. 그 롯데월드에서만 타신 거 아니에요? 실제로 타셨나요? 그럴걸요? 베테랑 스튜어디스. 스튜어디스입니다. 스튜어디스. 스튜디어스랑 스튜어디스가 항상 헷갈려요. 스튜디어스는 뭐죠? 몰라요. 네. 스튜어디스. 아무튼. 아주 베테랑 스튜디어스에. 네. 제가 오늘 발음이 안 되네요. 베테랑 스튜디어스 손에. 네. 많이 있는 것. 객관식으로 내겠습니다. 네. 1번, 반지. 2번, 팔찌. 3번, 흉터. 4번, 로션. 많이 있는 거요? 네. 베테랑 스튜어디스에. 네. 잠깐. 반지, 팔찌, 흉터, 로션. 아무래도. 네. 베테랑이니까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3번이 뭐였죠? 흉터. 3번일 것 같아요. 왜냐면 베테랑들은 이제 따뜻한 음료 주다가 한 번씩 대고 그다음에 승객들이 꼬집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꼬집는다고요? 가끔. 네, 띵동댕. 완벽한 정답입니다. 네, 베테랑일수록 그 스튜어디스 손에 흉터가 많대요. 역시. 그 히랄라 씨 말씀하신 대로 기내식을 준비하다 보면 오븐에서 뜨거운 음식이나 식기 또 술잔을 맨손으로 꺼내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또 특히 1등석 베테랑은 또 1등석으로 가잖아요. 네. 1등석 승객 중에는 맨손으로 잡기 힘들 정도로 뜨거운 술잔을 뜨겁게 데워달라는 손님도 많고요. 또 라면도
진짜 뜨겁게 끓여달라는 손님도 많고, 네. 뭐 술을 따르라고 시키는 경우도 많대요. 술 좀 따라라 이렇게. 그거 혼내야죠. 네, 근데 뭐 서비스 직업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 스튜어디스 손에 이 화상 흔적이 많이 문제 있다고 내기 전에 해요. 발음 연습부터. 네, 제 발음이 나쁩니다. 스튜어디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메리 산타의 크리스마스. 옷은 무슨 색이죠? 산타의 옷은 빨강, 레드. 산타는 원래 빨간 옷을 입었다, 안 입었다? 산타는 원래 벗고 있었다. X. 정답이긴 한데 맞죠? 벗고 있진 않았어요. 네. 사실 1930년까지만 해도 산타의 모습은 나라마다 제각각이었대요. 뭐 파란 옷을 입은 산타도 있고, 뭐 호피. 네, 호피 뭐 수염이 없는 산타도 있고, 뭐 지금처럼 좀 이렇게 듬직한 모습의 산타가 아니라 말라깽이 산타도 있고, 뭐 키가 한 3m 되는 거구 산타도 있고 제각각이었대요. 근데 1931년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콕 듣고 계신 거죠? 네. 1931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코카콜라사에서 산타를 광고에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네, 광고 디렉터 샌드 블론이 이제 코카콜라 이미지를 살려서 코카콜라가 이렇게 빨간색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디자인한 게 지금의 산타입니다. 그 이후로는 전 세계 모든 산타가 획일화됐어요.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와, 산타가 코카콜라에서 나왔다니. 코카콜라 때문에 산타 모습이 이렇게 신기하네요. 됐습니다. 네, 오늘 잡상식 8문제 냈는데요. 몇 문제 맞추셨냐면요. 괜찮아요. 말 안 해도 돼요. 네. 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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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컨티뉴, 투 비 컨티뉴. 네, 2부 원상식. 네. 하나만 파는 원상식 시작합니다. 우리 웅 씨는요, 국민카페 오네어 좋아하세요? 뭐, 저는 국민카페 오네어 소리만 들어도 자다가도 일어나요. 커피 먹고 싶어서. 확실해요? 네. 네. 저도 좋아하는데요. 네. 저도 참 좋아하는데, 요즘 카페가 참 많이 생겨요. 카페 그냥 한 집 걸로 한 집이 그렇죠. 카페예요. 저희 동네 홍대 같은 경우는. 네. 예쁜 카페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 카페는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오늘 원상식의 주제는 커피하우스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커피하우스? 네, 커피하우스 이퀄 카페. 아, 카페가 커피하우스예요? 네. 네. 뭐 커피가 있는 하우스가 카페죠. 아, 그렇군요. 네. 아닌가요? 저를 혼동시키지 말아주세요. 네, 이 현대인들에게 카페는 음악도 책도 그리고 네. 사람도 네. 만나는 곳인데요. 먼 옛날의 카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궁금해요. 궁금해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빨리 듣고 싶어요. 지금 말할 거예요? 네. 인류가 커피를 처음으로 마시기 시작한 것은 언제일까요? 1639년. 땡. 자, 9세기경 어디에서 먹었을까요? 로마. 땡. 에티오피아에서 먹었습니다. 이 커피는 곧 에티오피아를 거쳐 홍해를 건넜고요. 예멘의 아덴항을 통해 아라비아 반도에 퍼졌습니다. 와. 처음에는 종교의식에서 사용됐던 커피였어요. 커피 먹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네. 잠 안 자고 기도를 했겠죠. 그래요? 근데 점차 종교적인 의식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즐기는 기호품으로 변해갔죠. 이 커피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15세기 중동의 커피 하우스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어요. 이 세계 최초의 커피 하우스는요, 오스만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1475년에 개점한 키바한이라는 키바한? 네, 키바한이 세계 최초의 커피 하우스입니다. 500년도 더 됐네요. 600년. 네. 우와, 그 아직도 있어요, 그 집? 없어요. 네. 이 당시에 이 커피가 얼마나 중요했냐면요. 여자들이 남편이 매일 일정량의 커피를 제공하지 못하면 이혼을 할 권리가 있을 정도였대요. 커피 안 줘? 이혼? 이런 권리가 있었대요. 진짜 커피벌로 다녀야 되겠네요. 네. 이 메카에서는 커피하우스가 사람들이 사회적, 정치적 견해를 나누는 곳으로 발전해 갔고요. 이러다가 점점 다마스쿠스, 카이로 같은 중동의 도시로도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군요. 에티오피아에서 중동으로 갔죠. 이제 어디로 가볼까요? 이제요? 로마.
오, 정답. 유럽으로 갑니다. 네. 이 커피 문화가 유럽에 전래된 거는 17세기 들어서인데요. 아랍과 이슬람 문화권, 아까 중동이죠. 그 사람들이 주로 커피를 마셨던 탓에 기독교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 문화가 지배적인 유럽인들은 커피에 대해 이교도들이나 마시는 음료라고 생각을 했어요. 악마의 음료.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슬람교도의 와인이라고도 커피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무역상들이 커피를 유럽으로 들여왔지만 문화적 거부감이 너무 커서 유럽 전역에 전파되기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편견을 깨트린 교황이 있었어요. 네. 바로 클레멘트 8세인데요. 이 교황은 최초로 커피에게 세례를 줍니다. 커피에게요? 네.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고 선언을 합니다. 그 이유가 악마의 음료라기엔 이건 너무 맛있다. 안 된다. 그래서 세례를 줬답니다. 네. 이게 뭐 사실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확실한 건 이때부터 커피가 유럽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1629년에 아까 말씀하신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유럽 최초로 커피하우스가 탄생하고요. 영국 런던에는 1650년, 프랑스 파리는 1672년 첫 커피하우스가 둥둥둥 생겼습니다. 이 커피하우스가 생겨나기 전 사람들은 커피하우스가 아닌 어느 곳에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광장이요. 광장, 아고라 네. 그런 데도 있었지만 알코올이죠. 역시 취중진담. 네. 선술집에. 선술집. 네. 선술집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우리 술 들어가면 좋기도 하지만 좀 나쁜 것도 있죠. 술 들어가면 목소리 커지죠. 네, 그렇죠. 목소리 커지고 다툼이 네. 벌어졌어요. 네. 그런데 커피 어때요? 커피 먹으면서 싸우는 사람 봤어요? 커피 먹으면서 이게 많이 먹으면 심장이 좀 빨리 뛰어요. 네. 그래서 네. 싸우나요? 그래서 집에 가서 누워있는 사람은 봤는데요. 그렇죠. 네. 아무튼 술보다는 비교적 건전한 공간이었습니다. 네. 그 커피하우스가요. 이제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요. 가십과 패션, 시사, 정치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발전하기 시작하죠. 맞아요. 이 커피하우스가 민주적인 또 특성이 있어요. 그래요? 영국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요. 커피값 1페니만 있으면 누구나 커피하우스의 입장에서 논쟁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커피하우스 정치인이라는 신조어도 생겼고요. 예. 네, 이렇게 커피하우스가 있었습니다. 이 커피하우스는요. 또한 혁명을 잉태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볼테르, 장자크 루소,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아지트가 바로 이 커피하우스. 로이드. 네. 네. 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커피하우스는 평등과 공화주의, 아까 말했잖아요. 네. 평등, 민주주의를 상징했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개혁의식을 키워간 부르주아 계급이 결국엔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독립혁명도 있죠. 그 네. 근거지 역시 커피하우스라고 합니다. 이 미국에서 독립혁명 전에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했죠. 그 차 사건 이후 듣고 있죠. 네. 차 사건 이후 영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차 대신 커피를 마셔야 한다는 인식이 퍼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미국이 커피를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커피하우스에서 자꾸 정치적 말들이 주고받으니 위정자들은 이거를 좋아할 리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싫어한 위정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왕과 술탄들이 커피하우스 문을 닫으려고 시도를 했고요. 하여튼 사람만 모이면은 그렇게 독재자들은 싫어해요. 그렇죠. 무서워하죠. 두려워하죠. 네. 네. 그렇지만 또 우리 민중들은 저항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위정자들과 민중들의 싸움이 있었죠. 커피하우스로 인해서. 그리고 또 이제 1674년에 영국 여성들이 커피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청원을 발표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이런 걸 발표하게 됐냐면 네. 여성들이 이랬대요. 커피는 남자들이 빈둥거리게 만들고 돈을 허투루 쓰게 할 뿐 아니라 정력까지 감퇴시킨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되게 싫어하긴. 지금도 저 커피 카페에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네. 길거리만 보는 남자들 별로 안 좋아하겠는데요, 여자친구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요. 우리 동네 많아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예, 이에 대해서 남성들이 커피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청원에 대한 남성들의 대답이라는 글을 또 발표를 해요. 네. 주거니 받거니죠. 네. 해롭지도 않고 정신을 맑게 하는 이 음료에 왜 화풀이를 하냐고. 네. 이렇게 서로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19세기, 20세기 들어서는요, 작가와 예술가들의 작업실이자 이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커피 하우스였다고 합니다. 네. 뭐 소설 로리타도 바로 이 커피 하우스에서 탄생됐고요. 지금에도 국민 카페 온에어에서 네. 많은 미래의 꿈나무들이 네. 탄생하고 있죠. 그렇죠. 커피하우스는 기적을 만들고 또 멋진 문화예술가, 정치인들을 만드는 곳입니다. 고종황제도 커피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맞아요. 하는데 네. 근데 왜 어른들은 그 어린이들한테 커피 마시면 못 먹게 해요? 머리 이런 거 먹지 마! 나빠진다고. 머리 나빠져! 네. 그렇게 좋은 거면서. 좋아서 그런가 봐요. 좋은 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닐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3부죠? 네. 오늘 3부는 뭔가요? 몰상식입니다. 몰상식이요? 네, 저 이 코너가 가장 기대돼요. 대한민국! 빵빵, 빵빵빵! 뭐죠? 대한민국! 월드컵인가요? 오! 필승 코리아! 네, 대한민국 2002년 한일 월드컵. 아, 전 이때 생각하면요. 아직도 네. 가슴이,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지금도 벌써 뭐 그때 생각하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한데요. 네, 그때 막 엄마 차 네. 타면서 빵빵빵빵빵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때는 빵빵해도 그게 네. 전혀 거슬리지가 않았어요. 같이 막 다 난리 같이 쳤죠. 했으니까. 태극기로 옷 만들어 입고. 네, 그 터키와의 3, 4위전 보셨나요? 그때 당연히 아쉽게 봤죠. 네, 져가지고 우리 형제 4위 나라. 했죠, 4위. 네. 박지성, 김남일, 이훈재, 안정환, 차두리, 이영표, 최진철, 유상철, 설기현, 이을용, 이천수, 황선웅, 송종국 다 기억나시죠? 네, 네. 그럼요. 너무 멋있었죠, 그 당시. 스포츠를 통한 그 전 국민의 그런 감동? 저는 2002년만 할까요? 앞으로 있을까? 저는 그때 제가 살고 있었다는 게 네. 참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네,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런 2002년 대한민국 월드컵.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꼴불견이 있었습니다. 그럼요. 네. 어디나 존재합니다. 5위! 네, 5위는요. 노출 응원녀들의 이거 꼴불견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심으로? 아우, 가슴에, 저는 양심에 저는 가책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문제가 있다고. 아우, 왜 문제가 그래요? 있냐면요. 이 응원단들 순수한 마음에서 응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 노출 응원녀들 연예 기획사들이 만든 그 인위적인 작품이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기획사에서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 나중에 연예 그 TV 나오고 월드컵 열풍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이걸 이용한 거죠. 특히 뭐 이런 모모녀 하는 거 정말 보기에 맞아요, 진짜 맞아요. 안 좋았어요. 그 정도는 정말 그렇긴 이거 해요. 눈살 찌푸려져요. 맞아요. 그리고 또 태극기 거꾸로 달고 나온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4위. 네, 또 4위는요.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 오. 월드컵 열기를 이용한 그런 정략적 행태? 네. 스포츠와 정치의 역학관계 예전부터 있었죠. 맞아요. 네. 그렇지만 이것도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게 눈에 보이면 눈살이 찌푸려져요. 네. 네. 이 복잡한 거리응원, 저도 거리응원 자주 나가봤는데 이 정치인들 높은 사람 온다고 그 복잡한데 이렇게 자리 마련해 놓고 나중에 그거 오지도 않아요. 그거 비어 있어요. 네. 그냥 욕만 할 뿐입니다. 3위는요? 스포츠 기획사 같은 특정 방송국의 네. 단독 중계. 돈벌이를 이용한. 맞아요. 네. MBC에 그때 막 몰아주듯이. SBS도 그렇고. 네.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을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보는 이 방송사들의 횡포. 국민들이 네. 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월드컵을 즐길 수 있는 권리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MBC 보고 여기서 보고 KBS 보고 SBS 보고 이게 되게 재밌단 말이에요. 맞아요. 돌려보면서 맞아요. 나는 내 취향에 맞게. 근데 딱 하나만 단독으로 큰 돈을 네. 그 중계료를 사와가지고 우리는 한 방송국에서만 볼 수 없다. 이렇게. 2위는요? 2위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네, 물론 뭐 대부분 분들이 성숙한 그 시민인식 보여줬죠. 그래서 자기 쓰레기 자기가 치웠는데 그래도 여전히 일부는 시민의식이 실종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버리는 사람, 치우는 사람 따로 없죠? 네. 대망의 1위는요? 네, 대기업들의 무차별 애국심 마케팅으로 순수성을 상실한 월드컵. 붉은 악마가 뭡니까?
순수성이 생명 아닙니까? 맞아요. 네. 붉은 악마 2002년에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2006년에도 순수했어요. 막 꼭지점 댄스 이런 거 뭐 누가 시켜서 했나요? 막 그냥 순수하겠죠. 맞아요. 근데 2010년 뭐 이렇게 오면서 뭐 약간 변질된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어 한마디 있죠? 네. He who can lick can bite. 너무 갑자기 들어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무슨 뜻인가요? 핥는 사람은 문다라는 뜻이죠. 핥는 사람은 문다? 네. 무슨 뜻이에요? 핥다가 물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란 말이죠. 조심하라고요? 네. 오늘 클로징 시간 못 맞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제가 끝나고 웅씨 물어버릴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오늘도 해피 메리메리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